혹시 어젯밤에도 새벽 4시, 5시쯤 잠에서 깨셨나요?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잠들려고 누웠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어느새 시계는 새벽 4시, 5시를 가리키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띵하며 하루 종일 피로가 가시지 않는 경험 말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결코 당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단순히 잠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성인의 60% 이상이 밤에 한 번 이상 잠에서 깨며 그중 절반 정도는 밤마다 2~3번씩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해요. 이 현상이 반복되면 뇌의 회복 시간이 줄어들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면역력까지 함께 약해지죠. 결국 작은 불편함이 우리의 건강 전체를 위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음식 하나가 이 문제를 근본부터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약이 아니에요. 수면제도 아닙니다. 바로 마트 과일 코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록색의 작은 과일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콤한 과일이라고 지나치시는 그 과일이 밤새 화장실에 가는 고통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줄 천연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자꾸 깨는지 그 원인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고 단 한 가지 과일로 숙면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밤이 여러분의 숙면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깨는 건 절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3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호르몬 균형, 방광 기능, 그리고 수분 순환입니다. 우리가 밤새 푹 잘 수 있으려면 이 3가지가 맞물려 조화롭게 돌아가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호르몬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 속 뇌하수체라는 곳에서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밤에는 신장에 신호를 보내 소변을 덜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자는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고 편안하게 푹 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바소프레신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이는 마치 나처럼 밤에도 계속해서 소변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몸은 쉬어야 하는데 신장은 밤새도록 일하며 뇌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방광의 변화입니다. 방광은 원래 부드럽게 늘어나는 풍선 같은 장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플라스틱 통처럼 변하는 거죠. 그러니 소변이 조금만 차도 가득 찼어요 하고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게다가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하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출산 후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방광 조절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순환 문제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체액이 다리 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발이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밤에 누우면 그 체액이 심장 쪽으로 다시 올라와요. 심장은 물이 너무 많네 하고 인식하면서 급하게 소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니 밤마다 잠에서 깨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물을 적게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호르몬을 안정시키고 방광을 편안하게 하며 순환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키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키위라고 하면 비타민C가 많은 과일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키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키위 속에는 수면 호르몬을 직접 만들어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약도 아니고 합성물도 아닌 자연이 만든 천연 수면 보조제예요. 먼저 키위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행복 호르몬이고 멜라토닌은 우리 뇌에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는 수면 호르몬이에요. 나이가 들면 이 변환 과정이 느려지는데 키위를 먹으면 그 과정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가 있어요. 중년 성인들에게 키위를 하루에 2개씩 4주 동안 먹게 했더니 잠드는 시간이 35% 짧아졌고 밤중에 깨는 횟수는 무려 29%나 줄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진 거죠. 이것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뇌 속 수면 시스템 자체가 회복된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키위에는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비타민C가 사과의 3배, 오렌지의 2배나 들어있어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이 높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뇌가 깨어있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키위의 비타민C가 이 코르티솔을 억제해줍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키위의 수분 조절 작용입니다. 키위의 수분 함량은 약 83%예요.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절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밤에 먹어도 방광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유지해줍니다. 또 키위에 들어있는 칼륨은 몸속 나트륨 균형을 맞춰서 과도한 수분 정체를 막아줍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부종이 밤에 심장으로 몰려가는 것을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키위는 호르몬, 항산화, 수분 조절 이 3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직전에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반만 맞습니다. 키위 속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평균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전에 먹으면 잠들 때쯤엔 아직 변환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오히려 위가 음식을 소화하느라 일하게 돼서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시간은 이렇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키위 1개를 드세요. 만약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7시쯤 키위를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밤 10시쯤 몸속에서 멜라토닌이 정점에 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죠. 여기서 주의할 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너무 늦게 먹지 마세요. 밤 9시 이후에는 트립토판 변환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위가 일하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둘째, 공복에 먹지 마세요. 키위가 새콤하니까 속이 예민한 분들은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위가 따뜻할 때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키위 껍질째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껍질에는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하거든요. 혈당을 안정시키고 순환을 도와줍니다. 다만 껍질이 까끌까끌하게 느껴지신다면 부드러운 털을 살짝 닦아내고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 키위를 추천드립니다. 그린 키위보다 신맛이 적고 단맛이 있어서 시니어분들이 드시기 편하거든요. 키위는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아몬드나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그릭 요거트는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을 돕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요. 실제로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수면도 좋아지는 거예요. 조합은 이렇게 해보세요. 키위 1개, 아몬드 5알, 그릭 요거트 서너 숟가락. 이 정도면 칼로리 부담도 적고 밤새 혈당이 안정되어서 숙면 리듬을 깨지 않습니다. 이 조합 하나로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키위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숙면을 방해하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가장 흔한 숙면 파괴 습관 4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별표 늦은 시간에 물 섭취 별표입니다. 밤에도 수분이 필요하니까 물을 충분히 마셔야지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시간이 핵심이에요.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1컵 이하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 마시면 방광이 가득 차서 새벽에 깨게 되죠. 한 환자분이 계셨어요. 자기 전마다 따뜻한 물을 2컵씩 드셨습니다. 혈액순환 때문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 결과는 새벽 2시, 4시, 6시에 3번씩 깨는 거였어요. 이분이 저녁 7시 이후 물 섭취를 줄이자 단 4일 만에 숙면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었습니다. 물을 줄인 게 아니라 시간을 조정한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두 번째, 별표 카페인과 알코올 별표입니다. 커피는 낮에만 마시면 괜찮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 카페인은 평균 6시간 이상 몸에 남습니다. 오후 3시에 커피를 드셨다면 밤 9시까지는 각성 효과가 지속되는 거예요. 녹차, 홍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저녁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알코올은 더 교묘합니다. 술을 마시면 금방 잠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깊은 잠이 사라지고 얕은 잠만 늘어납니다. 특히 야간 소변을 자극해서 새벽에 깨는 횟수를 늘리는 주범이에요. 잠이 안 온다고 한 잔 드시는 건 결국 수면을 망치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별표 너무 늦은 저녁 식사 별표입니다.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위가 일하느라 몸은 쉬지 못합니다. 나는 소화 잘 돼서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속이 따뜻한 상태에서는 수면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최소한 잠들기 3-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해야 뇌가 이제 휴식할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매일 저녁 9시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바로 자리에 누우셨죠. 항상 새벽 3시쯤 눈이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을 6시 반으로 바꾼 뒤 새벽에 깨는 게 사라졌어요. 하시더라고요. 잠은 위가 쉴 때 찾아옵니다. 네 번째, 별표 야간 조명과 스마트폰 별표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조명이 밝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멜라토닌이 50% 이상 억제됩니다. 즉,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엔 TV와 휴대폰을 멀리하고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켜 보세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숙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고치고 키위 루틴을 더하면 수면제 없이도 밤새 푹 잘 수 있는 몸으로 바뀝니다. 숙면은 밤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생활 리듬이 그대로 밤의 수면 리듬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료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면은 낮 동안의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루 전체를 기준으로 숙면을 만드는 24시간 루틴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별표 아침 7시 햇빛 알람으로 시작하세요. 별표 눈을 뜨면 커튼을 열고 10분간 햇빛을 보세요. 햇빛은 뇌 속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을 멈추게 하고 세로토닌을 깨워주죠. 이 리듬이 정확해야 밤에 다시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집니다. 즉, 좋은 아침이 좋은 밤을 만듭니다. 햇빛이 부족한 날엔 창문 가까이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해보세요. 가벼운 호흡 운동만 해도 심박이 안정되고 몸이 낮의 리듬으로 전환됩니다. 별표 오전에는 몸을 깨우는 물 1컵과 가벼운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별표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셔주세요. 밤새 농축된 혈액을 희석하고 신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카페인은 오전 10시 이전까지만 드세요. 그 이후엔 체내 각성 호르몬이 늦게까지 남아서 밤에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전 중 15분이라도 가볍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려 보세요. 낮에 움직임이 많을수록 밤의 숙면 유도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됩니다. 별표 오후 1시에서 2시, 점심 후 짧은 휴식을 취하세요.
별표 식사 후에는 졸음이 밀려오죠. 이때 10분에서 15분 정도 눈을 감고 휴식하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낮잠을 자면 밤의 수면을 밀어버립니다. 짧게 쉬고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돌려주세요. 별표 저녁 5시에서 6시. 이 시간이 바로 키위 루틴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별표 저녁 식사 직후 키위 1개를 드세요. 키위 속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2~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밤 9시에서 10시쯤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함께 아몬드 몇 알, 따뜻한 물 1잔을 곁들이면 신경이 안정되고 혈당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표 밤 9시 이후는 조명과 마음을 낮추는 시간입니다. 별표 이 시간부터는 불빛을 최대한 낮추세요. 조명 밝기만 줄여도 멜라토닌 분비가 2배로 증가합니다.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책을 들춰보세요. 몸이 자연스럽게 느긋해지고 뇌의 각성 회로가 서서히 꺼집니다. 잠자기 전에는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두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 가벼운 목 스트레칭, 오늘 감사한 일 1가지 떠올리기, 창문 조금 열어 신선한 공기 한번 들이마시기. 이 3단계만으로도 뇌가 지제 쉬어야 한다고 인식합니다. 자기 전 마지막 점검 3가지. 첫째, 별표 조명 끄기 별표. 너무 어두우면 불안한 분들은 간접등만 남기세요. 둘째, 별표 방 온도는 20도 전후가 숙면에 가장 적합합니다. 별표 셋째, 별표 수분 점검 별표. 갈증이 느껴질 정도면 따뜻한 물 한 모금만 드세요.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키면 일주일 만에 몸의 수면 리듬이 달라집니다. 수면제 없이도 밤새 깨지 않고 아침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혹시 마트에 갔는데 키위가 없을 때도 있죠. 또는 키위의 새콤한 맛이 입맛에 맞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키위와 비슷한 수면 유도 효과를 가진 천연 대체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시니어분들께 부담 없이 좋은 3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별표 바나나 별표입니다. 바나나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숙면 과일이죠.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어 뇌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수분 함량이 75% 정도로 방광 부담이 적어요. 단, 먹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밤 9시 이후보다는 저녁 6시쯤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멜라토닌 변환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잠자리에 들 때쯤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또 너무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 오히려 각성을 유발하므로 노란색의 갈색점이 살짝 있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별표 체리 별표입니다. 체리는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과일 중 하나예요. 특히 타트 체리, 즉 몽모랑시 체리는 멜라토닌 함량이 일반 체리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에서는 체리 주스를 하루 2잔씩 2주간 마신 실험군이 수면 시간이 84분 늘었다는 결과도 있어요. 단, 시중 체리 주스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무가당 원액을 물에 희석해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잔만 마셔도 뇌의 수면 신호가 활성화되고 자기 전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세 번째는 별표 따뜻한 우유에 아몬드를 더한 한 잔 별표입니다.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마시면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몬드와 함께 섭취하면 훨씬 좋습니다. 아몬드의 마그네슘이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고 우유의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변환되면서 뇌가 이제 쉴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게 되죠. 단, 너무 차갑게 드시면 소화가 방해되고 몸이 각성됩니다. 미지근하게 데운 우유에 간 아몬드나 아몬드 가루를 한 숟가락 넣어서 드세요. 이 한 잔이 밤의 긴장을 풀어주는 천연 수면 포옹이 됩니다. 보너스 팁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수면 간식은 달콤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달콤하면 기분이 좋아서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당분이 많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에 따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오히려 깨어납니다. 그래서 수면 간식은 달지 않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바나나, 체리, 따뜻한 우유의 아몬드는 모두 키위 루틴과 번갈아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대체 식품입니다. 오늘은 키위, 내일은 체리, 주말엔 따뜻한 우유 한 잔. 이렇게 바꿔가며 드시면 부담 없이 수면 리듬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숙면을 위한 음식과 루틴을 다 배워보셨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건 알겠는데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새로운 습관은 처음 사흘이 어렵고 3주가 고비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숙면 루틴을 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만드는 마음 설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별표 결과보다 기분을 기록하세요. 별표 우리는 흔히 오늘은 몇 시간 잤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아침에 몸이 어떤가요? 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단히 써보세요. 첫날, 새벽에 한 번 깼지만 아침이 덜 피곤함. 사흘째, 눈이 맑아졌고 오후 졸음이 주름. 닷새째, 밤에 한 번도 안 깸 이렇게 기록하면 작은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게 바로 꾸준함의 연료가 됩니다. 몸이 서서히 좋아지는 느낌은 수면제보다 강력한 동기부여예요. 두 번째, 별표 하루 하나만 실천하세요. 별표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오늘은 키위 하나, 내일은 조명 줄이기, 모레는 스마트폰 멀리하기. 이렇게 한 가지씩 늘려가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이에요. 세 번째, 별표 자기 전에 오늘 잘했다 한마디 하세요. 별표 여러분, 뇌는 자기 암시에 매우 민감합니다. 나는 오늘도 수면을 준비했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는 순간, 뇌는 그 말을 신호로 받아들여 멜라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다. 이렇게 칭찬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루틴을 오래 지속시키는 정신적 비타민이 됩니다. 네 번째, 별표 가족과 함께 실천하세요. 별표 혼자 하면 금방 흐트러지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수면 루틴이 집안의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부모님이 키위를 드시고 자녀가 엄마, 오늘 루틴 했어요. 하고 묻는 순간 그건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만드는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수면은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숙면은 약보다 강한 몸의 재생 신호예요. 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몸이, 뇌가, 마음이 스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키위 숙면 루틴을 실천한 시니어분들의 변화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별표 75세 이경자 어르신은 경남 창원에 사시는 할머니예요. 별표 15년 가까이 야간요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3번에서 4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다시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이셨대요. 낮에는 늘 피곤하고 무릎도 아프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권해서 키위 숙면 루틴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저녁 6시마다 키위 하나, 따뜻한 물 한 잔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딱 열흘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한 번밖에 안 깼어요. 눈을 뜨니 해가 떠 있더라고요. 이분은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죠. 이후에도 꾸준히 실천하셨고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밤새 숙면하십니다. 아침에는 머리가 맑고 기분도 훨씬 안정되었다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별표 81세 박용만 어르신은 전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별표 은퇴 후 수면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해요. 밤마다 깨니까 늘 피곤하고 낮에도 눈이 감겼죠. 그런데 키위 루틴을 실천한 지 2주 만에 낮에 졸음이 없어졌어요.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저녁 6시 반에 키위 1개, 밤 9시 반에 아몬드 5알을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특별한 약도 운동도 바꾸지 않았지만 단지 이 루틴 하나로 수면의 질이 달라졌다고요. 이제는 잠이 약이 아니라 선물 같아요. 그분의 표정엔 오랜만에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별표 79세 최순덕 어르신은 70이 넘어서부터 어제 약속이 뭐였더라 하는 깜빡깜빡이 잦아졌습니다. 별표 그분의 딸이 권해서 키위 루틴을 시작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고 잠자기 1시간 전엔 조명을 낮추는 습관을 들이셨죠.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생각나요? 전화번호도 바로 떠올라요. 이건 단순한 숙면 효과가 아니라 깊은 잠이 뇌의 청소 기능을 회복시킨 결과입니다. 수면이 회복되면 뇌 속 노폐물이 제거되고 기억력이 선명해집니다. 이 세 분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약 대신 루틴을 선택했다는 것. 둘째, 꾸준히 3주를 버텼다는 것. 셋째, 밤이 아닌 낮부터 수면을 준비했다는 것. 이 루틴은 하루아침에 기적을 일으키진 않지만 사흘이면 차이를 느끼고 3주면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단지 올바른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밤마다 깨고 아침마다 무겁던 그 시간이 오늘부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약도 수면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키위 하나, 습관 하나,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밤에 자주 깨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 호르몬, 방광, 순환의 리듬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키위 속 트립토판과 비타민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활성화해 숙면을 돕습니다. 셋째, 저녁 6시 전후에 키위 1개. 이것이 황금 타이밍입니다. 넷째, 숙면을 방해하는 4가지 습관. 늦은 물, 카페인, 늦은 식사, 밝은 조명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하루 루틴 전체가 밤의 질을 결정합니다. 햇빛으로 시작하고 조명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5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밤이 훨씬 길고 아침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입니다. 오늘 저녁 꼭 한번 해보세요. 저녁 6시 키위 1개, 따뜻한 물 1잔.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 10분. 단 사흘만 실천해 보시면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요. 오늘은 밤이 짧지 않았네. 그 가벼운 느낌이 여러분의 새로운 루틴의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숙면은 나이를 되돌리는 자연의 회복 스위치예요. 오늘부터 그 스위치를 여러분 스스로 켜보세요. 작은 키위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심장을, 그리고 하루의 기분을 바꿔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키위 숙면 루틴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 밤 키위 한 입과 함께 편안한 잠 드세요. 내일 아침엔 분명 달라진 몸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숙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밤 행복한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